오늘은 이제 조동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조동사가 어떻게 조금 정리가 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네. 우선은 shall이고요. 오늘은 shall, should 그리고 will, would 이제 요렇게 할 거여서요. shall은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shall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가 아닌 화자의 책임이나 의향, 고집을 나타낸다 이제 요렇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머지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어 이 주어가 아무리 you고 here도 어쨌든 그거를 말하는 사람의 어 생각에서 나오는 문장들이어서 당연히 화자 중심인 게 되죠. 화자 중심입니다. 특히 조동사 같은 경우는 모든 조동사가 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화자나 아니면 외적인 요인의 책임, 화자의 책임 혹은 화자의 의향 그리고 고집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뭐 shall I, shall we 해 가지고 어떤 지시나 결정을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언가를 제안할 때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한번 예를 보면 이제 여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집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가 원하는 만큼 너는 우리와 같이 있도록 할게."요. 허락하는 거죠. 내가 너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의향으로 "너가 원하는 만큼 너가 여기 머물 수 있도록 해 줄게. 할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제가 쪼끔 어려운 것 같아서 여기에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You shall stay with us as long as you lik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you shall 이니까는 말하는 사람이 "너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게. 그렇게 허락할게. 내가 그렇게 의도할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You shall stay with us as long as you like."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 남자가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걸 후회할 거야."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후회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 즉 제가 이 말을 하면 저의 어떤 저의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너는 이걸 후회할 거야." 약간 그런 투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여서 요거는 이제 후회하다는 이제 regret이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조동사 shall이 들어가서 "그는 후회할 거다 이것을." He shall regret this 이렇게 되죠. He shall regret this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He shall regret thi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혹시 제가 꺼 놓긴 했는데 혹시 어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오디오 켜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He shall regret this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역시나 말하는 사람이 의지가 들어간 거,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들어간 거,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고집인데, 이게 말하는 사람과 주어가 일치하게 되면은 나의 고집이 되는 거겠죠. 나의 책임, 나의 의지.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어."라고 이 댕댕이가 눈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I shall do.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게 되면 what I like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shall do what I lik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 근데 이제 주어가 I가 되면 말하는 사람과 주어가 같은 거니까 조금 더 세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I shall 이런 식으로. 자,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 shall do what I like. 이렇게 됩니다. I shall do what I like.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shall 같은 경우는 주어의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혹은 주어가 아닌 외적인 환경, 외적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는 곧 잊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외부의 요인으로 "우리는 잊혀질 거야."라고 말할 때 이제 shall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We shall be forgotten soon." 이렇게 됩니다. "We shall be forgotten soon." 자, 한 번 더 읽어 볼게요. "We shall be forgotten so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shall을 딱 보면 '외부적인 거에 의해서 잊혀지겠구나.' 이제 고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shall을 말하는 사람 혹은 외부의 요인을 그거를 딱 잡고 그것들의 책임으로 주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들의 의지로 주어가 뭐 할 수 있다. 그것들의 고집으로 뭘 할 수 있다.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싹 정리를 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해를 하면 재밌는 문장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We shall be forgotten soon."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토끼가 막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월은 토끼처럼 흘러갈 거야."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떤 우주의 법칙, 자연의 순리잖아요. 법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shall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월은 흘러간다 토끼처럼."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장을 만들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The years shall run like rabbits."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요렇게 되고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The years shall run like rabbit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되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새처럼 날아간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뭐 여기에서 이제 "토끼처럼" 그렇게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있고 자, 요거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The years shall run like rabbits."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쉘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겠죠? 의지, 화자의 고집, 화자의 책임. "내가 이렇게 책임질게. 너는 뭐 우리 집에 너는 우리랑 오래 있을 수 있어." 이제 요런 거. 그런 뉘앙스. 자, 이번에는 shall I 혹은 shall we 그러면은 이렇게 뭐뭐 이렇게 하자고 요청하는 거 고요. 제안하는 거 요청하거나 제안할 때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게 Shall We Dance 이잖아요. 그 영화. 그래서 "우리 춤출까요?"라고 이렇게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이 꼬마가 가방이 3 개가 있고 좀 힘들어 보이니까 "가방을 들어 드릴까요?"라고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방을 들어 드릴까요?" "Shall I
carry your bag 이렇게 되죠. Shall I carry your bag?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어요? Shall I carry your ba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이제 외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외식할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앞에는 "내가 해 줄까요?"고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제안을 하는 거. 요거를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요거 보고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Shall we go out for a mea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o out이 이제 외식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a meal 대신에 뭐 "저녁 먹으러 나갈까?" 그러면 "Go out for dinner." 요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이제 요거잖아요. "Go out for a meal." 대신에 go out for dinner가 되는데 그걸 더 줄이면 그냥 dinner out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dinner out 아니면은 eat out 요렇게 하거나 표현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어요? Shall we go out for a meal?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 보실까요? Shall we go out for a meal?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그녀를 가서 그녀를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뭐 하자."입니다. "뭐뭐 하자." 할 때는 뭐죠? let's 죠. 그러면 가서 그녀를 보자니깐 let's 가서 보자. go and see her 이렇게 되고요.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부가 의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요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let's go 대신에 shall w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let's go가 let us거든요. let us go 오형식 그거 이렇게 "뭐뭐 하게 내버려 두다."라고 할 때 그 동사 그러니까 let us go는 음 이게 let us go 하면 그 let이라는 것 자체도 어쨌든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허락하고 방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따지면 다시 말하는 사람의 의향, 고집, 책임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Shall w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et's go and see her, shall we?" 이렇게 되고요. 자 네. 이게 이제 let us 목적격 us이기 때문에 이제 주격으로 바꾸니까 이제 we가 되는 거고요. 네. 요거 문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Let's go and see her, shall w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간단하게 쓰면 요 and를 빼서 그냥 "Let's go see her."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요거 한 번 더 읽어 보실까요?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hould인데요. 일단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관계가 없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shall 자체를 거의 안 쓰니까 요즘은 shall 자체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shall을 쓰는 그거가 약간 네 안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저는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hall 이렇게 하고 그런데 쉘을 못 봤는데 그 책 같은 데 보면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should는 요 3 개를 조금 봐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should는 책무입니다. 책임과 의무.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인데 그게 되게 완전 되 강한 의무, 강한 책임은 아니고 어 약간 화자가 주어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주어한테 너 예를 들어 주어가 you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제 요렇게 권하고 충고하는 정도입니다. 요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화자가 주어를 위해서 생각하는 걸 충고하고 권할 때 쓴다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should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건 쪼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보면 '무엇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거든요, 요 의미. '너를 위해서 요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충고랑 권고 충고를 해요. 예를 들어 "너는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면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가면 '내가 충고했으니까 얘가 이제 일찍 일어나겠지?' 요렇게 가정을 하는 그런 뉘앙스도 가지고 있다입니다. 근데 요거는 쪼끔 어려울 수가 있고요. 요거 이따가 예문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상하거나 약간 추측을 나타낸다. 요렇게 조동사 현재형 그러니까 기본형, 현재형 같이 생긴 그 기본형 현재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형 모양의 그 조동사는 그래도 쪼끔 강한 거, 예상을 해도 쪼끔 강하게 예상하고 추측을 해도 쪼끔 강하게 추측하는데 이제 과거형 조동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이고 이 현재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멀리 있다라는 것은 과거나 혹은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멀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약해지는 건데 이 조동사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형의 조동사랑 과거형의 조동사가 있으면 과거형 조동사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면 가능성이 쪼끔 약한 가능성 그리고 뭐 추측이면은 추측이 쪼금 약한 추측 이제 요렇게 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should는 기본적으로 의무이고요. 의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한 의무가 있고 그냥 "너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꼬마가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You must practice hard." 요거 "너는 강하게 너는 틀림없이 무조건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라는 거고 내가 딱 봤을 때 너가 쪼끔 더 잘하고 싶다면 널 위해서 "You should practice hard." 열시 "연습을 좀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 요거고요. "넌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요렇게 이거는 의무적인 거 되게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거고 "뭐뭐 해야 한다." 이고요. 얘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다." 하렴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조동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깐 현재형이라는 게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가장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요 must를 딱 빼면 "You practice hard." 그러면 이 너가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일상화된 거. 이제 요런 뉘앙스인데 요거를 must를 쓰는 것과 should를 쓰는 거 예를 들어 should를 써서 "너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연습해야 돼."라고 하는 게 나을 거야."라고 하는 거는 얘가 할 수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쪼끔 더 부족해서 현재는 쪼끔 덜 하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요거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현실성으로 따졌을 때 요렇게 must를 쓰면 요거는 거의 현재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must 조동사 must는
현실성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you must practice hard 그러면 이거는 그냥 you practice hard랑 거의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근데 should를 쓰면은 현실성으로 이게 얘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뒤로 빠집니다. 약간 뒤로 빠지는데 must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 그렇게 되는 거죠. 강한 의무이기 때문에. 얘는 충고고 "너 이렇게 해야 해." 그러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러면 이제 살짝 뒤로 빠지는 거. 그럼 요거를 딱 들었을 때 생각나시는 게 뭐냐면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오형식이 false 동사인데 기본적으로 오형식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기본 세팅. 그런데 그 동사에 굉장히 강한 동사가 나오면 이거는 to 부정사까지 갈 게 아니라 그냥 실현이 되는 거여서 당연하게 현실성이 현실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형 모양으로 쓰잖아요.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그 뉘앙스와 이 must가 맞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ave 목적어 원형 부정사, 뭐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 뭐 let 목적어 원형 부정사, 그 원형 부정사를 쓰는 그 정도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그 정도의 가능성을 이 must도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요거는 사실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안 들으셔도 그러니까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hould는 화자가 주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충고나 권고를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냐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됐어."라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걸 보고 한번 문장을 말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You shouldn't say things like that." 이렇게 되죠? 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문장은 이제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어요? "You shouldn't say things like that."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 should 같은 거를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하는 게 낫다." 요렇게 하셔야 돼요. 충고하듯이. 널 위해 충고하듯이 should say 요런 부분을 이렇게 어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하는 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요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신데 딱 보니까 '좀 더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당신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낫다.'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는 더 많은 exercise를 하는 게 낫겠다. 좀 더 운동을 하는 게 낫겠다." 영어로 하면 "He should do get" 혹은 "do not get some more exercise." 이렇게 되죠. 좀 얘가 이제 some이고 some이 좀이고 더는 more 그리고 운동 exercise. get some more exercise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He should get some more exercise."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역시나 또 화자가 주어를 위해서 충고하거나 권고를 하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주어가 같습니다. 우리죠, 우리.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뭐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사물함을 갖는 게 좋겠다. 이 모든 걸 위해. 그럼 어떻게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 요 표현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We should get a locker for all this.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요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hould가 나오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는 게 낫겠다, 좋겠다,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어, 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나 충고하거나 권고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좀 잘못 요걸 잘못 갖다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제 "몇 시에 데리러 가면 되죠?"예요. 이거 이제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몇 시에 데리러 가면 나을까요?" 이제 요런 거여서요. 어 "내가 내가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몇 시에 해 주는 게 낫겠니?" 이제 요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 아 이걸 왜 이걸 먼저 보여줬을까? 네. 자 이거 하면 그럼 몇 시에 what time 그리고 내가 너를 pick up 데리러 가는 게 낫겠니? 요거거든요. 그러면 what time should I pick you up?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 볼게요. What time should I pick you u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쪼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걸 쪼금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는 어 권하는 거잖아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건 무언가를 하는 게 너가 무언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고렇게 하는 게 당연하니깐 그렇게 하렴 이렇게 권하고 충고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충고를 했으면 어 기대를 하기를 '얘가 내 충고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라고 가정을 하고 예상을 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쪼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연결 를 잘 한번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하라고 요런 게 바람직하니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니깐 "널 위해서 이렇게 하렴."이라고 한 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얘가 아침에 일어났겠지.'라고 가정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 요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만 하고 어 원래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여서 사람한테는.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보면 그녀는 매우 현명해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현명한 게 낫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She should be very wise 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매우 현명해야 해."라고 이 말을 했으니 내가 그 말 했으니 말한 사람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현명해졌겠지?' 이거죠. 그러니까 '현명하겠다.'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2 단계 3 단계 넘어 뛵니다. 네. 지금 쪼끔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다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검색을 해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렇게 현명 딱 치거나 wise 딱 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게 원성 요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들어도 듣지 않은 척, 봐도 보지 않은 척, 말해도 말하지 않은 척 하는 게 현명하다고. 네. 그래서 이게 Three Wise Monkeys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네 요렇게 해야 현명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그는 지금쯤 집에 있을 거야."예요.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해."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 지금 이건 지금 제가 조금 얘는 네.
이거 먼저 이렇게 보면 그는 이거는 그게 아닌데 있어야 해. 있을 거야.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있어야 해니까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네, 이거 순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he should be at home by now. 그러면 이거를 권하는 걸로 가면 그는 지금은 집에 있는 게 나을 거야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을 거야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집에 있겠지, 있을 거야. 이제 요렇게 의미가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세게 예상하는 거. He must be at home by now. 얘는 그는 틀림없이 집에 지금 있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he is at home이랑 거의 같은 상황이다. 이건 100%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must.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should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약한 가정을 하는 건데요. 요것도 조금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보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영어로 하면 나는 걱정이다예요. 그 걱정이 왜 걱정이냐면 어떤 걱정이냐면 아무도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인 거죠. 그러니까 I'm anxious that nobody should be hurt 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의 should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아무도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 요 말은 안 다쳐야 한다라는 그 가정을 한 상태에서 말을 한다라는 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아무도 다치지 nobody니까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하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독해 같은 거 그러니까 네. 해석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한다라는 거, 가정. 약하게 가정.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걸 가정하는 거. 현실적으로 다치지 않았는데 다칠까 봐 걱정하는 거.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멀리 가 있고 "내일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부재중이야. 그런데 "내일 돌아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요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는 멀리 있다. 그는 부재중이다." 그러면 "He's away." 하지만 but 그는 돌아올 거예요. 내일 He should be back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He's away, but he should be back tomorrow.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 보실까요? 네. 지금 이거 안 보고 문장을 외웠다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는 부재중이다. 그렇지만 그는 돌아올 거다. 내일. He's away, but he should be back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이거. 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should have pp인데요.
요거 should는 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를 위해서 낫다, 바람직하다라고 권하고 충고하는 건데 have pp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제가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조동사 예를 들어 요 should 뒤에 이거만 해도 should 뒤에 바로 이렇게 얘는 이제 원형 부정사지 뭐 동사 그러니까 현재형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미래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제가 have pp이기 때문에요.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동사 뜻이잖아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의 뜻. 근데 그게 건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단 끝난 이야기입니다. 끝난 이야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너는 싫다고 말했어야 했어." 이렇게 하면은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You should have said n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 이제 고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ou should have said no."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사진을 안 바꿨네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야 했다."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한 거죠. 요거를 영어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I should have told you this earlier or something."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I should have told you this earlier or something." 이렇게 되고요. 어 여기까지가 아마 should일 건데 조동사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게 영어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조동사는 그 동사에다가 되게 동사의 그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만드는 거예요. 동사의 뜻을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나오는 네. 이따가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만드는 거여서요. 이게 해석이 이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많이 접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된 거를 알 때는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텍스트로 들어가서 막 하게 되면은 쪼끔 어렵기는 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설명드린 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게 굵직굵직하게 꼭 알 필요가 있고 좀 중요하고 많이 쓰인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여서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조동사가. 그래서 오히려 시제보다 조동사가 좀 더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약간 전치사 같은 느낌? 이런 조동사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막 너무나 막연하게 느꼈던 것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좁아지면 그게 그러면 정말 좋죠. 그럼 나중에 또 어떤 기회에 또 조동사를 보시게 될 때 또 쪼금 더 좁아지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좁아져서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이렇게 쪼끔 정리가 이렇게 싹 되는 거 그게 이제 공부인데 다들 잘하시니깐요. 네. 이번에는 will입니다. 보통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뭐 현재, 과거, 미래 할 때 예전에는 미래 그러면 will 뒤에다가 동사 원형 같은 거 붙이는 거 이제 그거였는데 그래서 will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 시제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저는 시제에서 언급을 안 했고 조동사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조동사라는 것 자체가 현재에 일어나지 않고 현재의 현재를 내가 현재의 내가 화자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추측하고 예상하고 어떤 거를 믿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동사가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봐야 되는 조동사, 모든 조동사가. 근데 그 모든 조동사가 미래를 나타내는데 미래에 가능한 건지, 미래에 일어날 걸 예상하는 건지, 미래에 일어날 걸 추측하는 건지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will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미래를 나타낸다. 어떻게 보면은 요게 조금 우리가 말하는 그 시제의 미래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미래 상황. 이게 현재, 과거, 미래 그렇게 따졌을 때 쓰이는 will이 요런 거고요. 네, 또 그런데 또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다 보면 사실 요거는 그렇게 또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대부분 이거. 그래서 여기 will 보면 주어의 의지, 의향, 고집, 결심이 담긴 미래 이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 he will 이렇게 되거나 뭐 I will, you will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사실 또 요거랑 또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어 어쨌든 he will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거든요. 화자. 그러니까 화자가 예상하고 추측해서 쓰는 게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화자와 그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면 요게 되겠지만 사실은 요것도 요거와 조금 그러니까 요게 여기에서의 주어가 I일 때는 그 의지, 의향, 고집, 결심을 나타내지만 만약에 he will이라고 했을 때는 그의 의지와 의향을 내가 말하는 거는 그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예상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분리를 하시면 어 그거를 그 글 같은 거 보실 때 조금 도움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때 희면은 '아 이 사람이 그렇게 할 거다.' 요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면 I를 쓰겠죠. 직접 화법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화자와 그 작가의 입장에서 쓰는 거. 그런데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추측을 해서 쓰는 거. 그래서 주어의 의지나 의향이나 고집이나 결심을 담는 미래는 I를 많이 씁니다. I, I.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우선 이제 will이 요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미래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또 하나는 be going to, 그다음에는 will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시간, 장소 확실히 딱 정해졌고 미래의 개인 일정과 확정된 계획. 그러니까 개인 일정은 내가 그 개인 일정 그리고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에서 분명히 얘가 거의 100% 앞으로 얘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도 계속 시간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까지 이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10초 전에 이 말을 시작했어도 10 초가 지났지만 어쨌든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깐요. 그래서 요런 개념입니다. 요런 개념. 그래서 요게 지금 쪼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진행형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BING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 나는 월요일에 교장 선생님을 만날 거야예요. 그럼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 계실 거고, 그리고 시간은 월요일이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 거는 나의 개인 일정이고, 이러니까 얘는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니까 조동사를 사용해서 쓰지 않는 거죠.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형인데 좀 가까운 미래. 그거는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다 보면 미래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가까운 미래인데 확실하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또 쓰는 거고, 그런데 가까운 미래인데 확실하다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가까운 미래인데 확실하다는 건 내 개인 일정이나 확실하지, 무슨 뭐 어떤 되게 큰 다른 일정은 내가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I'm seeing the master on Monday 이렇게 쓰고요. 혹시 이거를 만약에 예를 보면 얘 현재 진행형이니까 나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있어. 만나는 중이야. 월요일에. 뭔가 좀 이상하시죠?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그럼 잽싸게 어 미래 얘기인가? 딱 보는 거죠. 그럼 '아 내가 나는 월요일 날 교장 선생님을 만날 거야.'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잽싸게 돌아가시면 돼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많이 접하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꼭 기억하시는 게 요렇게 현재 진행형이 꼭 '하는 중이다.'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 보면 그게 쪼끔 앞에 있는 미래까지 가게 되니까 요렇게 딱 픽스되어 있는 개인 일정은 현재 진행형으로 써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다 보면 미래까지 가니까 가까운 미래까지. 그런데 가다 보면 미래긴 한데 가다 보니깐 쪼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해진 개인 일정인데 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내가 목적하고 있고 결정한 거, 그리고 어떤 나의 의도,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는 현재 진행형이었고 얘는 진행형이긴 한데 미래의 뉘앙스를 뒤에다 한 번 더 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be going to가 됩니다. be going to. 자, 그러면 요거는 영어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 것이다. 새 차를." "We are going to get a new car." 이렇게 됩니다. new car. 여기 보면은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사겠다라는 건 결정을 했지만 어떤 모델의 자동차를 사겠다라는 거는 결정을 안 한 거예요. 네, 사겠다라고 결정한 거. 요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하다 보면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가까운 미래까지 가게 되는 거. 그러면 움직이다 현재에 움직였다는 것은 현재는 완전 100% 가능성이니까 가능성이 쪼끔씩 움직이다 보면 가까운 미래는 100% 가능한 건데 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요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부정사를 붙인 거고 미래의 뉘앙스, 투부정사가 미래의 뉘앙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에서 한 발짝 뒤로 뺀 거죠. 고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시면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냐면 이 문장의 동사는 C예요. 그럼 얘가 C가 몇 번째에 나왔냐면 요거 I 한 번째, 첫 번째, 그리고 M이라고 치면 두 번째, 그리고 C 세 번째에 나온 거예요. C 보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몇 번째에 나왔냐면 we 첫 번째, are 두 번째, going 세 번째, to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뒤로 그러니까 가능성, 확실성에서 점점점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 얘도 그러면 얘도 100%면서 100%라면서요. 근데 얘가 100%라면 C를 쓰죠. C. 그러면 I see the headmaster on Monday 이렇게 되면 100% C면 이거는 얘는 월요일마다 만나는 일종의 패턴화된 현실인 거고, 그런데 뒤로 살짝 빠졌으니까 정해진 미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정해지지 않은 미래니까는 다섯 번째 칸에 나오는 거고, 요렇게 이해를 하셔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going to잖아요. going to는 가고 있는 거고, to get은 이제 그 미래형, 투부정사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미래의 뉘앙스로 간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는 요것 때문입니다. 요걸 보고 진행형으로 하면 안 된다. 나는 보고 있는 중이다. 만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will은 이제 주어의 의지, 의향, 고집, 결심이 합니다. 나의 주어의 의지, 의향, 고집, 결심. 그치만 의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는 그냥 결심이지 see, seeing, be going to see 요런 뉘앙스랑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I'm sending, I'm going to send가 아니라 아예 요 I 뒤에 어떤 이렇게 일반적인 현재 진행형이랑 투부정사랑 미래의 뉘앙스를 내는 그런 단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조동사를 그냥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얘는 두터운 벽이 되는 거죠. 두꺼운 벽.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하면 나는 보낼 거다. 책을 그에게 내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I will send the book him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게 주어가 I will이면 요거입니다. 의지, 의향, 고집, 결심. 그런데 여기가 주어가 I, 화자랑 주어가 같은 사람이면 당연히 화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화자의 의지, 의향, 고집, 결심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he면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고 말을 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돼서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단순히 가볍게 이렇게 보낼 거야라고 해서 가볍게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주어가 I라면, 그리고 그 뒤에 will send라면 보낼겠다. 약간 이렇게 좀 결의에 차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재밌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책을 보낼 거야 보다도 나는 보낼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will send the book to him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건데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개인 일정과 확정된 미래는 어떤 형태로 쓴다? 비동사의 ing형,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에 시작했다가 그것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미래까지 아주 가까운 미래까지 가는 거. 그래서 그 아주 가까운 미래까지 확실하게 가는 거는 정해진 거. 개인 일정 이렇게 됩니다. 자, 6시인데요. 우리는 6시에 그녀를 만날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그녀를 만나는 거는 개인 일정이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자, 그래서 we are meeting her at 6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We are meeting her at 6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얘를 현재형으로 we meet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만난다 그녀를 6시 확실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00% 얘는. 그러니까 100%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패턴화가 된 거죠. 6시마다 만나거나 뭐 요런 뉘앙스가 되는 거. 근데 6시에 만날 거다라고 할 때는 we are meeting her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요거는 확정된 거, 정해진 거. 근데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개인 일정일 때 요거 같은 경우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의 의도 혹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목적, 결정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뭘 쓴다고 했죠? be going to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년엔 달라질 거다예요.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내년에 뭘 할 건지 모르겠지만 아 올해는 내가 좀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내년엔 달라질 거야라고 내가 어떤 나의 의도가 있거나 어떤 결정한 게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새 차를 사는 걸로 따지면 '새 차를 사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아직 결정한 건 아닌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요거는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년엔 달라질 거다." "Next year is going to be different." 이렇게 됩니다. "내년엔 달라질 거야." 이거죠. 그런데 같은 미래인데 이제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내년에는 달라질 걸로 근데 그걸 믿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거라. "내년엔 달라질 거야." 이제 고거예요. 요게 어떻게 될 거냐면 "내년엔 다를 거다." 이거죠.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긴 합니다. "달라질 거다"와 좀 "다를 거다." 약간 뒤로 빠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Next year will be different 이렇게 됩니다. will be different. 그래서 요 will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시간적인 걸로 해서 아 내년은 미래니까 당연히 will 미래형 조동사 will을 쓰지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will이라는 게 시간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화자의 이런 추측과 예측, 특히나 얘는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would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강한 예측과 추측이기 때문에 조금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죠. 믿음이 약간 있습니다. 믿음, will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Next year will be different.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will인데요. 화자가 반드시 이럴 거라고 예상되거나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지만 will이 미래에 그냥 과거, 현재, 미래 고렇게 따져서 will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어떤 화자의 관점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책을 보거나 그럴 때 근데 저도 뭐 원서 같은 거 볼 때 많이 어렵습니다. 당연하고요. 근데 만약 해석이 안 된 조동사 같은 부분이 해석이 안 될 때는 그 주어와 조동사의 관점에서 그거를 보기보다는 화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이쑥 뒤로 빠져서 이렇게 보면 쪼끔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는 코트를 입지 않고 나갈 거다." 그럼 요건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만들면 "He will go out this coat." 이렇게 됩니다. He will go out without his coat. 이렇게 돼서 그가 코트를 입고 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은 그의 계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추측하는 거죠. 뇌피셜로 일어날 거라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반드시 그가 코트를 입고 나가지 않을 거라고. 요렇게 되는 거죠. 음. 이게 근데 또 요게 쪼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상과 추측입니다. will은 계획이 아니라 그리고 확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런 게 쪼끔 헷갈리시면은 다시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be going to는 목적, 결정된 거. 어떤 그리고 그 being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은 확정된 거. 확정되고 결정된 거와 예상과 추측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고거를 미묘한 그 차이를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생각하시면서 많이 글을 접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요거 다시 한번 영어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He will go out without his coat. 이렇게 됩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입만 살아서 막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사실 저도 책 읽을 때 많이 어렵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쪼금 건조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내일은 날씨가 전반적으로 건조할 것이다."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It will be generally dry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It will be generally dry tomorrow." 자, 혹시 저번에 시제를 이렇게 시제 신청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어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 예를 들어 내 눈앞에 먹구름이 있는 상태에서 '야 비가 오겠다.'라고 할 때는 요 앞에 아까 왜 어 요거 있잖아요. 근거가 있는 거죠. 앞에 먹구름이 있으니까 '야 비가 오겠는데?'라고 할 때는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되는 거죠. 근거가 있는 먹구름 딱 보이니까. 아 먹구름 비. 그리고 예를 들어 그때 차를 타고 가는데 사슴인가 뭐 고라니가 이렇게 차 앞으로 딱 툭 튀어나오면 고라니가 차 밖으로 차 앞으로 딱 나오니까는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Watch out. Be careful. We are going to crash." 부딪히겠다. 그래서 be going to로 쓰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근거가 있는 확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피셜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will을 씁니다, 날씨여도. 그래서 왜 일기예보 같은 거 잘 들어보시면 뭐 will로 쓸 때도 있고 뭐 현재 진행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쓰다가 뭐 "먹구름이 보이시죠? 뭐 비가 오고 뭐 올 것입니다." 그러면 be going to를 썼다가 "내일은 날씨가 전반적으로 건조할 겁니다."라는 것은 지금 요 문장 안에 어떠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대부분 will로 많이 씁니다, will로. 근데 will로 쓸 거라는 것이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시간 순서상 '내일의 날씨니까 will로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요거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 일기예보를 말을 하는 거니깐요. 그럼 요거 해 가지고 한번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It will be generally dry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 번 더 읽어 보실까요? 네. "It will be generally dry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네. 음.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자가 자 여기 보면 "곧 봄이 될 거야."입니다. 뭔가 지금 제가 쪼끔 살짝 쪼끔 이 사진이 약간 요 뉘앙스랑 약간 좀 안 맞긴 하지만 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날씨나 시간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할 때는 it을 쓰니까
It will be spring soon. 이렇게 됩니다. It will be spring soon. 자, 아니면은 뭐 be going to로 갔을 때는 요 나무 사진을 보면서 야, 저 나무 봐. 야, 봄이 오겠는데? 이제 요거죠. 그러면 뭐 look at that. 그런 다음에 it's going to be spring.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되게 배워갈 때, 물론 지금도 하나씩 배워가고 있지만, 이렇게 순 같은 게 있어. 곶 막 요런 거 나오면은 '왜 곶인데 위를 쓰지?' 막 그렇게 조금 되게 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쪼끔 더 예전보다는 쪼끔 더 이해하는 게 쪼끔 깊어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계속 쪼금씩 쪼금씩 반복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10 시인데요. 아, "공주는 10 시에 공항에 도착할 것이다."예요. 지금 공주가 어디에, 공항에 10 시에 도착할 거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건 맞지만 개인 일정이 아닌 거죠. 아까 뭐 "우리는 6 시에 그녀를 볼 거다."는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의 개인 일정. 뭐 "나는 월요일 날 교장 선생님을 만날 거다."도 그냥 개인 일정. 하지만 공주는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공주는 10 시에 공항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것은 오피셜입니다. 오피셜 스케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인 일정이 아니어서 뭐로 쓰냐면 will로 씁니다. will. 그래서 "The princess will arrive at the airport at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주는 도착할 거다. 공항에 1 시에." 네, 이렇게 되죠. "The princess will arrive at the airport at 10." 이렇게 됩니다. 장소가 먼저 나오고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물론 전치사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소와 시간을 쓸 때 내가 인간이 장소를 막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장소를 막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내가 거기에다가 공항을 지을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걸 지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10 시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11 시로 바꿀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란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우리가 닿기 먼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어에서 따지면 멀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의 의지로 안 닿는 영역이기 때문에. 고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요거는, 자, 구조화된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딱딱 패턴화된 거죠. 그러니까는 패턴화됐다라는 것은 이걸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 그런 거는 뭐 과학적 사실, 그리고 어 기차 시간표 요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더라. 그때 시제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은, 여기 보면 "기름을 물 위에 뜬다."라는 건 과거에도 물 위에 떴었고, 지금도 물 위에 뜨고, 내일도 물 위에 뜹니다. 얘는 그냥 일반 과학적 사실이에요. 과학적 증명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구조화된 사실인 거죠. 그럼 얘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기름은 뜬다 물 위에." 이게 표면이니까 on이란 전치사를 씁니다. on. 얘가 이게 붙어 있는 표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Oil floats on water." 이렇게 됩니다. "Oil floats on water." "Oil floats on water."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얘는 그런데 좀 뭐랄까 정말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물 위에 뜬다." 이거예요. 그냥 되게 그냥 사실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험을 하는 거죠. "야 봐봐. 야 너 이거 엄청 신기해. 봐. 내가 물을 넣고 물에다 김을 넣고 막 섞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글쎄 기름이 물 위에 뜬다." 요거 어 "기름이 물 위에 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친구한테 되게 동적으로 되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듯이 뭐 요런 그러니까 사실이긴 하지만 구조된 사실이긴 하지만 뉘앙스가 "기름은 물 위에 뜬다." 요런 뉘앙스가 아니라 "야 기름은 물 위에 뜰 거야." 이거예요. 요럴 때는 어 구조화된 어떤 과학적 사실이어도 will로 쓰게 will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Oil will float" "Oil will float on water." 이제 요렇게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동적으로 "야 봐. 쪼금 있다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믿는 거. 예. 반드시 믿는 거. 미래 will float 이거죠. 그래서 짜잔 딱 보니까 뜨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렇게 정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런 게 나오면은 어떤 이렇게 요걸로 보시면 되게 동적인 거 막 되게 막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반드시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 이 아저씨를 이렇게 보니까는 우체부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체부일 거야."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That will be a the postman." 이렇게 되는 거죠. "That will be the postman." 근데 여기 지금 더를 썼다라는 것은 너 알, 나 알, 그거 더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우체부일 거야라는 뉘앙스로 이제 더를 쓴 거죠. "That will be the postman."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읽어 보실까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커피가 이게 뭐지? "그녀가 돌아오면 스타벅스 커피를 더 원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문장을 우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She will want more Starbucks when she gets back.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will want는 내가 그녀를 겪어 보니 돌아오면 항상 오면 스벅 커피를 원하더라. 이제 그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럴 거라고 예상, 추측, 확신, 결정이 아니라 네, 예상, 추측입니다. 그래서 "She will want more Starbucks when she gets back."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She will want more Starbucks when she gets back." 이렇게 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타운하우스까지 널 데려다 줄게." 이거예요. 그는 너를 곧장 그녀의 타운하우스로 데려갈 거야 해요. 말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추측하는 거예요. 예상하고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The car will take you straight to her townhouse."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복잡합니다. 이게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차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그녀도 나오니까 차가 너를 곧장 데려다 주는데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will를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미래는 모든 조동사가 다 미래를 언급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조동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더 카니까 말하는 사람이 추측하기로 예상하기로 그 차가 널 데려다 줄 거야 이제 요거죠. 그래서 the car will take you straight to her townhouse.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어의 의지, 의향, 고집,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의지라니까는 요게 주어의 의지나 의향이나 고집을 나타내는 거는 I로 많이 된다인 거죠. 그래서 나는 매우 실망할 거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I will be, I will be very disappointed.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실망할 거라고 조금 마음을 조금 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I might be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네. will보다는 might가 조금 더 뒤로 빠집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will은 어쨌든 현재형이고 might는 과거형이니까요. 그래서 I will be very disappointed. 요걸 딱 이걸 딱 보고서도 아, 나는 미래에 앞으로 실망할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매우 실망할 거야. 요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음, 약간 요거를 살짝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조동사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동사를 우리말로 깔끔하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물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감정을 실죠. 여기에 감정을. 조동사에 감정을 표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감정, 생각, 뭐 이런 거. 아,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매우 실망할 거야. 이거죠. I will be very disappointed.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 쪽 일 하시거나 이제 드라마 작가 하시는 분이 있어서 드라마 쓸 때마다 아, 나 거기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 사람 엑스트라 1 막 이런 거 시켜달라 그러면서 나 연기 한번 나 말하는 거 봐봐 막 대본 읽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안 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기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최종은 결국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호흡과 발성, 네, 전달력 있는 영어 말하기를 하는 거에 어쨌든 핵심은 호흡과 발성이거든요. 왜 윤여정 배우나 반기문 삼총장님 하셨던 분들 보면 영어 발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 굴리는 발음 그런 거는 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굉장히 호흡 관리가 굉장히 잘 되세요. 이렇게 딱딱 복식 호흡으로 딱딱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기도 결국은 발음이나 그런 것들이 호흡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발성, 호흡. 그래서 연기랑 영어도 마찬가지고 달리기도 결국은 호흡입니다. 호흡. 네. 그래서 이게 그 호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명상도 결국은 호흡이거든요. 호흡 관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요 코 인중이나 이 코에 그 호흡을 몰고 생각을 몰아가지고 걔를 이렇게 딱 내보내는 거. 이제 그건 요 코로 내보내라, 막 여기로 내보내라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뭐 하다 보면 뭐 다른 것도 어쨌든 보면은 다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요거.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주어의 의지나 의향, 고집, 결심을 나타내는 건데 되게 짧은 순간에 나 할 때도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전화 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화 왔어." 그리고 "내가 받을게." 또 그냥 "The phone's ringing." 그다음에 그 의지잖아요, 의지. 그러니까 "I will answer it."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간다." 이거잖아요. "내가 받을게." 결심, 나의 의지, 고집, 의향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I will answer it."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The phone's ringing. I'll answer it."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너 죽는다." 너 그럼 또 때릴 거 너 그럼 때릴 거야." 이거예요. 의지죠. 네. 너 요거예요. 그러면 "나 너 때린다. 내 때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I'll hit you." 뭐 하면 또 그러면 "If you do that again." 이렇게 됩니다. "I'll hit you if you do that again." "나 너 때릴 거야. 너 또 그러면 때려. 내가 의지, 나의 의향, 고집이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할 때도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나 너 때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할 때 좀 연기가 되는 것 같은데 대본집을 읽고 그 우리말을 읽을 때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I'll hit you if you do that agai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would인데요. would는 will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하는데 특히 would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형적으로 했던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거는 will보다 약한 의미, 약한 예상이나 추측, 그리고 공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약속했어요. 과거에 약속했고 과거에 돈 갚겠다고 약속을 한 거에서요. 이거는 will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I promised that I would pay back the mone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할 때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요. 나는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얘를 will이라고 봤다면 이거는 의지였겠죠. 근데 과거에 나의 의지를 표출한 거예요. "내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했던 의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I 뒤에 will이 나오거나 would가 나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한 번 더 읽어 보실까요? "I promised that I would pay back the money."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시무룩해지고 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어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가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럼 얘도 문장을 만들면 "나는 그걸 설명하라고 했다." 그러면 "I tried to explain it." 그렇지만 그가 방해하려고 했다. "But he would interrupt me."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차이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얘는 I would 이고요. 얘는 아이고, 아이고. 얘는 he would입니다. 얘도 will의 과거형이에요. 아까 I would 할 때는 과거에 내가 보였던 의지인 거고 얘는 he would니까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의 화자는 이 문장의 화자는 나입니다. I.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나의 추측으로는 나의 그때 그 과거의 나의 추측으로는 '그가 방해하려고 했어.'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will의 뉘앙스 그 두 개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I라고 할 때는 나의 의지, 그러니까 화자의 관점, 조동사는 화자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근데 화자가 I랑 같으니까 의지가 더 들어갔겠고, 얘는 그가 내가 아니니까는 나의 화자의 나는 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그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추측을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추측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날 방해한 거야. 여기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했어, 방해했네. 요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드가 만약 해석이 조금 어려우시면 will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아이고, 한번, 네. will 두 가지. 주어의 의지, 의향, 고집, 요런 거. 근데 대부분 이거는, 주어의 의지와 의도를 알 수 있는 거는 주어와 화자가 동일할 때밖에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화자의 추측과 예상. 그런데 그 반드시 일어날 거라. 요거를 그대로 그 상황을 과거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한 추측이나 예상인데요. 자, 나는 아주 많이 울었을 거다. 추측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I would cry so hard.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주 많이 울었을 거야. I would cry so hard.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예요. 그러면은 나는 몰랐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예상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I never thought I would say this.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never thought I would say this. would. I would say this.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는 이제 조금 공손하게, 부드럽게 부탁하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차고, 얘는 커피입니다. 차 드시겠어요? 아니시면 커피 드시겠어요? 우주로 해서 하면 prefer라는 동사를 여기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Would you prefer a tea or would you prefer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would you like. 여기 would you like, would you prefer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만약 얘가 문장이 길다 싶으면 그냥 would you like tea or coffee? 혹은 would you prefer tea or coffee?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요거 한번 보고 읽어보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would like to인데요. 이거는 그냥 would가 들어간 거. 그래서 그러니까 like to 그럼 뭐뭐 하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건 그러고 싶다라는 뉘앙스가 있다. 투부정사니까. like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 동명사는 경험, 이미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한다. 내가 과거에 해보니 그게 나한테 좋더라 해서 나는 그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할 때는 like ing. 근데 like to는 to 부정사는 미래의 뉘앙스여서 지금 말고 미래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거기에 would가 들어가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는 먼저 공유하고 싶어. 몇 가지 소식을 너와.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I would like first to share some news with you. 이렇게 되는 거죠. 네. I would like first to share some news with you. 네. 이렇게 되고, 요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네. 끝났네.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요거만 다시 한번 조금 보시면 엄청 많이 했네. 이제는 사진 찾는 것도 속도가 빨라졌어요. 여기 요거 요거 두 개만 아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갖고 계셨다가 이런 거 윌과 would를 볼 때 이상하게 뭔가 이상하게 안 맞는데 그러면은 요걸로 잘 접근하셔서 한번 해석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